저의 자존심을 짓밟고 저를 조롱한 친구. 이만수가 몰락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영호입니다. 폐지를 주워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노인입니다. 저는 이만수가 주최하는 동창회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만수 회장이 자신의 성공을 빛내기 위해 저의 가난을 공개적인 조롱거리로 이용하는 잔인한 무대였습니다. 야, 김영우, 너 저번에 보니까 폐지 짚다 넘어지더라. 내가 용돈 좀 줄 테니까 내 가난한 인생 이야기 한번 해봐. 우리 동창들이 감동받게. 그가 제게 돈을 던질 때 주변의 위선적인 동정의 시선보다 저의 자존심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가장 견딜 수 없었던 모욕은 아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생전에 만들어준 낡은 손뜨개 목도리를 추운 날 폐지 주울 때마다 착용했습니다. 이만수는 그것을 보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야, 김영우, 그 낡은 목도리 좀 버려. 그거 가난이 상징 아니냐? 내 가난한 아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할 거 없어. 저는 아내의 유품과 저의 사랑까지 모욕당하자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인간적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짓밟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이만수 회장의 악행이 저의 딸에게까지 미쳤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은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의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수 회장이 그 빛을 꺼버렸습니다. 예비 사돈께서는 이만수의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이만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과거 사업 실패, 폐지 줍는 현재, 그리고 가난 때문에 생긴 가성사를 왜곡하여 전달했습니다. 김영우, 그 사람 겉으로는 성실한 척하지만 딸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해 사돈댁 등쳐먹을 궁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안이랑 엮이면 송 사장님도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결국 결혼은 파탄났고 딸은 삶의 의지를 잃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짓밟은 것은 단순히 저의 가난이 아니라 딸의 인생과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이만수 회장을 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은 없었기에 그의 탐욕에 비례하는 정의로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만수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만수 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그는 최근 청년 희망 장학재단 설립과 헌정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자신을 사회공헌가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아끼는 그 명예를 그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이용해 파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폐지를 주우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가 은밀히 방문하던 고급 아파트를 포착했고 결국 그의 위선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비밀은 바로 그가 수십 년 동안 본처와 사회적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숨겨왔던 혼의 자식과 그의 내연녀의 존재였습니다. 이만수는 겉으로는 윤리적 리더를 자처하면서 자신의 핏줄은 어둠 속에 가둔 채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폐지를 줍는 일상을 가장한 채 이만수 회장이 은밀히 방문하던 아파트 주변을 끈질기게 관찰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이만수의 이중생활은 잔혹했습니다. 내연녀 박 씨는 젊은 시절 이만수 회장이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만난 사이였고 이만수에게 금전적, 정신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수가 성공 가도를 달리자 박 씨는 자신의 명예와 본처의 재산을 위해 버려지고 숨겨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만수의 돈 때문에 그를 떠나지도 못하고 공식적인 인정 없이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이만수는 박 씨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던지며 이 돈은 내 입을 다물게 하는 대가라고 모욕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위해서 이 굴욕적인 삶을 30년간 감내해 왔습니다. 이만수 회장은 아들 강현의 성인이 된 후에도 그를 자신의 회사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강현이 자신의 출생 비밀을 묻자 이만수 회장은 내 존재는 이 사회의 쓰레기 같은 치부다. 나를 모르는 척 사는 게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다라고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이 녹취는 박 씨가 몰래 기록해둔 이만수의 비열함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만수 회장은 박 씨와 강연에게 막대한 생활비를 지원했지만 그 대가로 평생 자신들의 존재를 숨길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고통이 저의 딸이 겪은 아픔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만수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두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악인이었습니다. 저는 혼외 자식의 어머니인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저를 이만수 회장이 보낸 사람이라 의심했지만 제가 겪은 딸의 파혼 이야기와 이만수 회장이 추진하는 청년 희망, 장학재단의 위선적인 설립 목적을 듣고는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만수는 당신 아들의 핏줄을 외면하고 그 자리에 가짜 희망을 파는 명예를 세우려 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만수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과 존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박 씨와 강연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수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고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고통 끝에 저의 제안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와 강연은 저에게 이만수 회장을 법과 사회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공했습니다. 강연이 오래전에 몰래 확보해둔 이만수 회장과의 친자 관계 증명서, 이만수 회장이 박 씨에게 비밀 유지를 강요하고 협박했던 음성 녹취록, 이 증거들을 확보한 저는 곧바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저의 딸의 파혼 문제로 도움을 주었던 정 변호사가 저의 복수의 정당성을 보고 이 사건을 맡아주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만수 회장의 청년 희망 장학재단 헌정식이 복수를 위한 최고의 무대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이만수 회장의 청년 희망 장학재단 헌정식 및 기부 기념 만찬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만수 회장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저는 혼외 자식 강영과 그의 어머니 박 씨, 그리고 정 변호사와 함께 행사장 근처에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강연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만수 회장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평생을 정직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쌓아 올린 이 모든 부와 명예를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재단을 통해 소외된 청년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성인이라도 된 듯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미소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외된 청년들에게 아버지, 정작 자신의 아들은 30년 동안 그림자 속에 가두어 놓고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만찬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저는 정 변호사의 신호에 따라 행사장 후문을 통해 강영과 박 씨를 이끌고 연단 가까이 진입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저는 미리 준비한 출입증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만수 회장이 연설을 마치고 장학재단의 거액을 기부하는 기념 세리머니를 위해 대형 스크린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만수 회장은 저와 강연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만수 회장님, 청년 희망을 논하시기 전에 당신이 평생 숨긴 당신의 친아들부터 인정하십시오. 만찬장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박수 소리가 일순간에 멈췄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이만수 회장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김영호, 내가 감히 어디서 당장 끌어내. 저와 정 변호사는 이만수 회장의 경호원들을 필사적으로 막아섰고 그 순간 혼외 자식 강연이 연단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외면당했던 아버지에게로 이제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강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만수 회장님은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와 어머니를 수십 년 동안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친자관계 증명서입니다. 강연은 증명서를 기자들 앞에 내밀었고 박 씨는 이만수 회장이 자신들에게 비밀 유지를 강요했던 협박 녹취록을 재생시켰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내 존재는 이 사회의 쓰레기 같은 치부다. 나를 모르는 척 사는 게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다. 내 입을 막는 대가는 충분히 주고 있으니 입 닥치고 살아. 내 아들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면 한 푼도 못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줄 알아. 녹취록이 끝났을 때 연회장 안은 정적과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만수 회장의 가족 사랑과 윤리 경영 이미지는 그 녹취록 하나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집착했던 명예와 위선이 무너지는 순간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이만수 회장은 충격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자들은 맹렬하게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만수 회장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만수 회장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명예가 바로 그의 탐욕과 위선 때문에 처참하게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잔혹한 조롱과 딸에게 행했던 폐악질에 대한 가장 뜨겁고 공정한 심판이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가난한 노인의 정의가 자산가의 위선을 굴복시킨 날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이 청년 희망재단 설립의 이면에 숨겨진 비윤리적인 사생활에 집중하며 취재를 시작했고 헌정식은 최악의 스캔들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도덕성과 윤리적 리더십 이미지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언론은 그의 이중생활과 혼외자식 은폐에 대한 비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만수 회장은 사회적인 비난과 명예 실추로 인해 자신이 그토록 집착하던 재단 설립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사업 기반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만수 회장의 회사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대형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해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모든 입찰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그의 주력 사업 기반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본처 가족과 혼외자식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이 예고되었고 회사 내부에서는 이만수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만수 회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저를 원망했습니다. 김용호,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무너뜨려. 내가 나에게서 뭘 얻었냐? 내가 여전히 폐지 줍는 가난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만수, 나는 돈을 원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이 내 딸에게서 앗아간 명예와 당신이 짓밟은 내 자존심의 대가를 받은 거야. 너는 이제 사람들의 존경은 영원히 얻지 못할 거다. 그것이 인과응보야. 폭로 후 며칠 동안 저는 조력자 정 변호사와 함께 박 씨와 강연의 법적 문제를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박 씨와 강연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은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저씨, 이제 저는 떳떳하게 제 이름을 걸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야 할 존재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강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가 해낸 복수는 한 가정의 파괴가 아닌 또 다른 가정의 존엄을 되찾아준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상처 속에 갇혀있던 딸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딸은 이만수 회장의 잔혹한 악행이 보도된 후 저에게 찾아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딸은 이만수 회장이 왜 자신과 아버지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용기 있게 정의를 실현했는지 모든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가난해서 제 결혼이 깨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린 건 돈이 아니라 이만수 회장의 약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저는 이제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 것보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버지의 딸인 것이 더 자랑스러워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네가 상처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너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진실된 삶의 가치를 알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저의 복수는 비로소 저의 명예와 딸의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단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저는 혼외자식 강현과 박 씨가 사회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정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강현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기보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은 것에 감사하며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만수 회장의 몰락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모든 공적인 직함을 잃고 회사 경영에서도 손을 떼야 했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것은 그를 칭송하던 모든 동창과 지인들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돈으로 쌓아 올린 인간관계의 허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만수는 만신창이가 된 목소리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고 다만 절망의 참 목소리였습니다. 김영호, 너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 내가 평생을 걸고 쌓은 명예, 내 이름. 이제 나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늙은이가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지 않느냐? 이만수,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당신의 명예는 당신의 위선이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고 당신의 탐욕은 당신의 잔인함이 불러온 대가일 뿐일세. 나는 그저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을 뿐이야. 저는 복수 이후에도 폐지 줍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숨지 않았고 오히려 정의를 실현한 용기 있는 노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저는 주운 폐지를 팔아 얻은 소액을 모아 정 변호사가 운영하는 시민단체에 기부하며 작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수 회장에게 복수했지만 그 목적은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이유로 한 인간의 자존심과 딸의 인생까지 짓밟는 폐악질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만수 회장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진실과 정의 앞에서는 무릎 꿇었습니다. 아무리 큰 부와 권력을 가졌더라도 위선은 언젠가 자신의 탐욕에 의해 자멸합니다. 저는 이 복수극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70대의 노인도 폐지를 줍는 가난한 사람도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삶이 지금 초라하고 힘들어도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든 위선과 탐욕에 맞서 싸우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용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